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지난주의 이슈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블로그 드디어 체험단 이야기에서 레뷰와 리뷰 노트 많이들 하시죠? 체험단에서 방문자 프로그램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누구한테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저도 수차례 말했었고, 기존에 블로그를 조금 오래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금 현재 방문자 프로그램의 행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내면 뭐 하루에 조회수 10,000 이상 무조건 유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 네이버에서도 이런 거를 잡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방문자 프로그램 검색을 해도 그 네이버에서 광고를 받고 그 광고를 오히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그나마 체험단에서 지금 이렇게 두 업체가 제일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업체인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레뷰에서는 방문자 수 프로그램 및 어뷰징 행위 회원 제재 안내. 최근 레뷰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방문자 수 프로그램 및 어뷰징 행위를 통해서 레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회원분이나 광고주 분들에게 모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레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면 어떡해. 몇 년째인데. 그래서 어뷰징 관련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레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지가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체적으로 신청자들을 이렇게 레뷰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기로 직원들이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뭔가 그래프가 일정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블로그의 퀄리티에 대비해서 뭔가 방문자가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걸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 최근에는 또 클립이 한 번씩 빵빵 터지면은 여전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걸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뷰 노트에서도 공지사항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뷰에서는 7월 24일 지난주 수요일 날 공지가 나왔는데, 리뷰 노트도 역시 25일 날 바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얘네들 둘이 뭐 짰나? 자, 방문자 프로그램 사용 유저 신고 안내, 이렇게 공지가 왔었고, 자, 신고 과정으로는 증거 자료를 먼저 수집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신고를 받겠다는 거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비정상적인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 기록을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리뷰노트로 증거 확인을 하고 소명자료 요청을 상대방한테 할 거고, 방문자 프로그램 쓴 게 맞다라고 하면은 페널티만 1회를 부과합니다. 그냥 무조건 영구정지 박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몇 개월 수년 동안 그 많은 방문자 맛집 다니고 용품 리뷰하고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페널티 1회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보장으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블로그를 만들어갑니다. 익명보장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신고를 할 때 그러면은 문제는 이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건데, 방문자 프로그램을 바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문자 프로그램을 거르고 있느냐, 일단 상대방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방문자 그래프를 띄워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문자 그래프가 일단은 계속 일정하다. 지금 제 블로그처럼 내 블로그 방문자 일정한 거 딱 보면은, 자, 저 방프 아니에요, 저. 방프면은 뭐 15,000 이렇게 했지. 무슨 1,500 가지고 방프를 써. 1,576, 1,586, 1,566. 딱 봐도 이거 방프 같지 않습니까? 제 거 지금? 저 방프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막 10,000 넘어가거나 막 8,000, 9,000인데 조회수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료로는 그 사이트 진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수 확인하는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 블로그를 검색을 하면 최근에 조회수가 얼마인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좀 의심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루 평균 조회수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업로드하는 주기를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진짜 8,000에서 10,000 이상 나오려면은 하루에 1일 1%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최적 블로그인 경우에 만약에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루에 1일 1포 하면은 한 5,000 이상은 나올 것 같아. 근데 8,000에서 10,000 유지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조건 2포, 3포 이상을 해야지 8,000에서 10,000
유지가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슈성 블로그나 뭐 다른 일부 좀 특이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제외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맛집이나 여행이나 다른 용품 리뷰나 뭐 리빙, 생활, 건강, 육아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1일 1%로 8천에서 10,000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글을 어떤 것들을 썼나 이런 것도 쭉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블로그 지수도 얼마인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조회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가는데 만약에 며칠 단위로 계속 조회를 했을 때 비슷하게 조회수가 계속 나온다. 100%입니다. 심지어 클립이나 영상도 하나도 안 올린다? 그러면 뭐 빼박이죠. 지금 제가 맛집이랑 카페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도 거의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조회를 많이 하는 걸 올려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가고 싶은 데를 그냥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카페나 식사, 직장의 근처 맛집이나 이런 것들 다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현재는 낮게 나오는 상태고 컨텐츠를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다시 지지수가 준체육으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4천에서 5천 이상으로 제가 좀 올릴 수 있게끔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건 방문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블로그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이 사람 딱 봤을 때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해라. 그리고 또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제가 몇 명 계속 꾸준하게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인간들 조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째. 최근에 방풀을 안 써. 그게 그 사람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자,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양심에 찔리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어차피 지금 이제부터는 방문자 프로그램 써봤자 레뷰에서 레뷰 프리미어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럼 쓸 필요가 없어. 한 달에 돈은 계속 나갈 거니까, 방문자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바로 끊었습니다. 끊고 와서 하는 말 뭐냐? 나 지금까지 내 블로그 트래픽 공격 당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조회수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조회수가 10,000 이상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트래픽 공격이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뭐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해야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방풀 쓸 필요가 없다, 방풀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자폭이랑 마찬가지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얘네들도 다 짰나봐.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말하기로 입을 모은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라고 하십시오. 그냥 자기 양심 팔면서 뭐돈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안 잡잖아요, 프로그램. 방문자 프로그램을 오히려 권장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사람이 나쁘다, 뭐 인간성이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험단 사이트들도 이런 것들 배워서 방풀을 걸러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레뷰랑 리뷰노트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페널티를 강력하게 줘서 영원히 블로그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만에 블로그에 악플이 하나 달려서 요거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악플이 좀 많이 달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들도 있고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숨기기를 하는데, 블로그는 좀 그나마 클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실명을 공개를 하고 하는 블로그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두세 번도 악플이 안 달리는데 오래간만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 악플이 달린 글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악플이 달릴 게 맞나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최근에 그 포토덤프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혹시? 그 일반 챌린지가 있고 스페셜 포토덤프, 이렇게 일반이랑 스페셜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스페셜 포토덤프에 저는 그냥 옛날에 다녀온 세계여행 이야기 컨셉을 테마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그래서 최근에 그 블라디보스톡 여행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제가 그래도 몇 년 전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곰새우랑 킹크랩이 너무 생각나서 그냥 한번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좀 비호감 나라가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요거 한마디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블라디보스톡에 여행이 가능한지 지금 곰새우랑 킹크랩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제가 악의적인 의도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댓글에 이 사람이 세상은 넓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너 참 꼴통이거나 답이 없다. 갑자기요? 러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만약 러우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쟁이라면 넌 진짜 꼴통이거나 돌대가리거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최소한 한국 사람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우는데 전쟁은 이유가 있어. 묻고 싶다. 너 같은 꼴통에게.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 여말선초 회고는 왜 했을까? 일사늑약에 가려진 것들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제 밤 11시, 12시 38분에. 일단 제가 역사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뭐 세계사나 이런 것들도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들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래도 30대고 되고 나서는 약간씩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관광지도 제가 꽤 자주 다녔어요. 그래도 여전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긴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만 일단 반말을 했잖아요. 반말을. 그리고 왜 제가 그냥 뭐 꼴통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주장이 일단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딱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나이는 한 40대나 50대로 추측을 하고요. 이 댓글 달 시간에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딱 이거 보고 원래는 그냥 뭐 삭제 차단해도 되는데, 와,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확고한 그게 있다면은 좀 더 그냥 설명 좀 많이 해주지. 나 궁금한데 왜 이렇게 썼는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가 뭐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둘게요. 놔두겠습니다. 뭐 댓글 달 할 말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블로그 꼭 하세요. 누구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 닉네임처럼 세상은 넓습니다. 세상은 넓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가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댓글 소통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은 소통 안 하겠습니다만 소통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가 재밌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말 기분 나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주말에는 제가 한 하루에 5포랑 8포 정도를 했고요. 총 한 13포 정도 했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그 워드프레스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더 할 생각이고, 블로그는 그냥 지금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뭐 별다른 게 없이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딱히 할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도 방문자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급발진해서 버튼 눌려서 일어났고요. 날씨도 우중충하고 계속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만 글을 써야 된다. 그게 지금은 비록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의 자산이 되고 뭔가 무기가 되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링크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사람들 댓글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맞으면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